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청와대와 검찰 명운을 건 대결전,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6일 밤 12시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기소를 한 것이죠. 이 정 교수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학 의학연구원에서 딸 조 씨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조라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이날 밤 10시 50분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2주일 동안 그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주대 또 단기 인턴십, 또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서울법대, 그 다음에 서울법대 공익인권센터, 여기서 인턴 활동을 한 것, 이런 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여기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이 웅동학원 운영,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가족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도 그중 한 사람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은 일단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 이거 하나만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혐의가 점점 늘어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만들겠다 했던 것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공격에 몰아넣은 셈이 됐습니다. 그보다 난장맞힌 셈이죠. 이 조국 후보자로서는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죠. 물론 유무죄는 법원이 가려주겠지만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런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크다. 아마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격이 엄청났겠죠. 그런데요, 조 후보자 사실은 자신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 여기에 휩싸이면서 이 일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27일에 지난달 검찰이 전격적으로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곳 한 30여 곳이라죠.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진퇴양난의 공경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물러서면 그 순간에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자칫하다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버텨봐야 승산이 별로 없다, 이건 자신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문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해 줬으니까 그 손을 계속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것은 못 되겠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조 후보자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바짝 쥐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검찰로서도 이거는 엄청난 그런 싸움이거든요. 수사를 시작한 이상 이건 생사를 건 싸움이 된 거죠. 만약에 밀리면 윤 총장도 자리를 내놔야 할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찰이 기선을 잡은 셈이 됐는데 만만치는 않죠. 그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진전되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 할 것 없이 총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지키기 위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그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인 28일 지난달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고, 이 점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물론 다른 당직자들도요, 다 격렬히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사람이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그 표창장 정상적으로 받은 거다, 그게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거들고 나섰는데, 그 때문에 수사 개입한다, 이런 이제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고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에는 역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을 이제 맹비난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한 선임 행정관은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 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로 모진 말로 공격을 해댔습니다. 뭐 정부 측에서도 5일 그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장관 그 나가서 검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말이죠. 정권이 총궐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쪽으로 이 사태를 정리할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는 아무래도 조국 일병 구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검찰의 선수를 뺏긴 거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론의 역풍이 아주 거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전쟁을 대통령이 촉발하는 셈이 되죠.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조국 법무장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정면으로 자신에게 도전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청와대, 정부, 여당 뭐 가릴 것 없이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히 다루라고 해요.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것을 당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뒤로서는 제동을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는요. 조 후보자 카드 이것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현 정부의 핵심적 개혁 과제 이것도 더 무산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런 점을 겨냥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진입을 막고 나서는지도 모르죠. 예, 국회는 6일 인사청문회를 갖긴 했지만은요.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죠. 뭐 이러나 저러나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임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임명 못할 겁니다. 임명하게 되면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다가는 정권 자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란 게 어떤 거겠습니까? 국민적 불신, 그 다음에 정부 내의 불화와 불안감, 또 정부 내의 그 동요,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나는 초지일관 내 뜻을 펴겠다. 이래서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만든다? 당장은 대통령의 권세가 이기겠죠. 아직도 대통령 힘이 막강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국민은요,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기억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